반갑습니다. 남동국입니다. 글쓰기 생초보 특강, 오늘은 2강이죠. 문장 표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1강에서는 뭐였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통해서 정확한 문장을 쓰자, 문법적으로. 자, 2강에서는 2강의 테마는 쉽게입니다. 자,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또 어떻게 써야 된다? 쉽게 써야 돼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죠. 7페이지에서 보면 위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죠. 읽는이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문장 표현 쓰는 게 좋은 문장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긴 문장, 또 현학적인 거, 현학적인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구조적으로 단순하면서도요, 자연스럽게, 정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게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장. 그래서 한눈에 쉽게 글 전체가 읽히는 문장. 이런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선생님, 그런 문장 어떻게 쓰나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2강의 하고 나면 저런 게 쉬운 문장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자, 7페이지에 있는 학생글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같이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학생 1과 학생 2에 대한 느낌을 말해보자. 여러분들 아직 선생님이 안 가르쳤으니까 느낌만 한번 말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학생글 1 같은 경우는 실제 자소서인데요. 요 학생의 글은 이 뒤에서도 3, 4, 5강에서도 한번 더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글이 초안이에요. 초안인데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장 표현에서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구성의 문제에서 이 한 편의 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자, 보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참 이름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러스트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의학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사람의 인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인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사실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낼 때 그림을 통해서 하면 대상의 특징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직업군, 저도 이런 직업군이 있는지 이 학생을 통해서 처음 알았었는데, 선생님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항상 주어 서술어만 가지고 읽어보면 되겠죠. 저는 이런 꿈이 있는데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건 동아리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거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쓸까 안 쓸까 항상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저를 충분히 성장시켜 주었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자부심도 느꼈고, 또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직업의 필요성도 확인시켜 주었고요. 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보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 꿈을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자, 학생글 두 번째는 자소서는 아니고요. 이제 논술에서 뽑아온 건데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문장 어때요? 두 사례는 제시문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제시문은 다수와 소수의 동등한 이해관계를 중시한 입장인데 사례 1은 뭐고 사례 2는 뭐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앞이랑 조금 다른 게 앞에 학생의 글은 읽다가 조금 약간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이해는 되죠.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글 2는 이 앞뒤 맥락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장 자체로 표현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학생 1과 학생 2에 대한 느낌을 말해보자. 잘 썼음. 그럼 선생님이 할 말이 없고요. 학생 1은 잘 읽힘. 잘 읽히긴 하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색한 느낌이 뭐냐는 거죠. 뭔가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길면서 호흡이 끊기질 않아요. 자, 문장은 보통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장 단위로 읽거든요.
이 학생의 글처럼 한 문장이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또 복잡해지면 읽는 사람이 호흡이 가빠져요. 보통 한 문장은 한 호흡에 읽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한 호흡에 읽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여러분들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쉽게죠. 쉽게 해서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문장의 길이는 대체로 50자 내외인데요. 한 50자에서 60자 사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장 연습을 시킬 때 50자로 문장 쓰기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문장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50자에서 60자 정도의 길이가 읽는 사람이 한 호흡에 쉽게 읽히고 또 자소서는 어느 정도 구어적인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쉽게 쓰는 방법은 한 문장의 길이를 얼마 정도의 길이로 써라? 그렇죠. 50자 내외의 길이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8페이지 옆에 이렇게 7페이지군요. 7페이지 옆에도 썼는데 글쓰기를 처음 하는 학생들, 7페이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이 안경 썼을 때 웃음이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했죠. 글쓰기를 처음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대부분의 겪는, 그 글을 처음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점이 뭐냐면 문장을 너무 길게 써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끊을지를 모르니까 에이 그냥 하고 나는 안 끊는 게 자연스러워 그냥 길게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소서는 선생님이 1강 끝에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은 50자 정도 내외로 딱딱 끊기는 문장들이 훨씬 더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쓰는 학생들은 끊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쭉 붙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쭉 늘리냐? 대부분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고며 는 대로 한 문장을 길게 만들어요. 이런 문장은 좋은 문장은 절대 아닙니다. 자, 천자 원고지로 환산했을 때 77자 정도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한 문장의 길이 50자 이 얘기는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원고지로 따졌을 때 50자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띄어쓰기를 포함했을 때 77자 정도의 글인데요. 보면 자, 그는 길도 닦고 벌목도 하고 덫으로 곰을 잡는 일도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일도 하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일도 하고 통나무 집을 짓는 일도 했다.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한 문장을 이 고멸을 통해서 쭉 늘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문장 안에 고로 연결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2문장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자를까요? 단순하게 자를 수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 재치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2문장으로 자르면 되겠네. 그는 길도 닦고 벌목도 했다. 덫으로 곰을 잡는 일도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일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일도 하고 통나무 짓는 일도 했다. 그러면 3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여기서 한 문장 이쯤에서 자르고 2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첫 강의에서 1강에서 했던 얘기, 글은 가급적 논리적인 관계를 갖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르지 말고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논리적인 관계를 갖고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선생님들이 8페이지에 보면 강의를 듣기 전에 위 문장을 2문장으로 고쳐쓰기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2문장으로 나누면, 자,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의 문장이 이 옆의 문장과 구분되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된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논리 관계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열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자, 길을 닦았어요. 그러면
길을 닦다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끼리 묶으면 좀 더 논리관계가 생기겠죠. 그럼 이 중에서 길을 닦는 거랑 좀 유사한 의미가 있는 거, 뭔가 공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그쵸? 그럼 요거겠죠. 그러면 길을 닦는 것과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의미상 조금 통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좀 비슷한 걸 보면 뭔가 왜 벌목을 했을까요? 그쵸? 뭐 반드시 이것은 아니겠지만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집을 지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끼리 좀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논리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문장으로 고쳐쓰기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고쳐쓰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길을 닦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일,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 비슷한 거리 묻는 거죠. 세 문장으로 자르면 여기에서 잘라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잘라도 되고 선생님이 두 문장으로 하라라는 게 숙제니까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것도 보면 나무를 벌목을 나무로 바꾼 거예요. 쉬운 말이 좋다 그랬죠. 쉬운 말이. 어려운 말보다는 나무를 베거나 통나무집을 짓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두 개를 잡아주고 이 의미 덩어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이렇게 나열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느낌을 보세요. 느낌을. 요 문장이 조금 더 의미 파악이 쉽고 편해요? 아니면 이 문장이 의미 파악이 읽고 편해요? 쉬워요? 요 문장이 조금 낫죠. 왜냐? 의미 덩어리로 묶어놨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 덩어리로 이해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문장은 50자 내외의 길이로 하는 게 좋은데 고로 77자를 썼더니 뭔가 문장이 너무 복잡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두 문장 정도로 잘라 써주면 고의 쓰임을 줄일 수 있고 또 의미 덩어리가 보다 더 쉬워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개에 쓴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고나 묘를 쓰는 상황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 고와 묘의 쓰임을 잘못 파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는 유사한 내용을 연결합니다. 유사하거나 대등되는 내용, 대등한 내용을 연결하고요. 묘는 어떤 동시 상황이라든가 뭔가 좀 성격이 다른 것을 연결할 때 써요. 그래서 고랑 묘를 잘못 쓰면 문장이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책이며 저것은 공책이다. 자, 책과 공책은 서로 대등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공책이다 라고 써주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음악을 듣다와 공부를 하다라는 것은 뭔가 다르죠. 성격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럴 때는 묘를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진행 상황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묘를 너무 남발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고묘를. 우리말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고와 묘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쓰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고며 는대로 길어지는 문장은 지루해요. 자, 보면 어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전 이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 중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2%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장 자체가 문장 표현에서 봤을 때 주어 서술의 호응이 없다거나 안 맞는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한 문장 안에서 묘가 두 번 연결되니까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114자 정도의 길이가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준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죠. 강의를 듣기 전에 위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한번 고쳐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친 내용 한번 보세요. 반드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고쳐보는 연습을 해야 자기 글을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답은 아닌 거예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것도 3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2개로 나누면 이렇다는 거죠. 114자가 된 걸 2개로 나눈 거예요.
걱정의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한다. 잘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20% 중에서도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들이 대부분이며 며로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흐름이 자연스럽죠. 봐봐요. 쉼표나 며로 연결된다라는 건 사실은 두 개의 다른 문장을 묶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을 그냥 묶은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아요. 그렇게 며나 고로 꼭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로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 요 논리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를 어디에서 자르느냐가 문제긴 한데 선생님 보기에는 요 문장을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묶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 수준에서 간결하게 쓰려면 요것도 다시 두 개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보세요. 이게 더 읽기 쉽고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호흡이 자연스럽고 리듬이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이렇게 긴 문장을 잘라 주었을 때가 더 호흡이 자연스러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잘라 주었을 때 더 호흡이 자연스럽다라는 거 여러분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생글 1을 다시 보자 그랬죠. 뭐 이거를 이 학생의 글을 다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 자, 4, 5, 6, 7번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미리 해봤죠? 보면 어때요? 말씀해 주셨고 주셨습니다. 그쵸? 또 뭐뭐 했는데 뭐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대체로 길고 한 문장이 고로 연결되고 는대로 연결되면서 계속 고 는대로 늘어지는 형태예요. 6번 같기도 보면 뭐뭐 했는데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는데 뭐뭐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은 특유의 어떤 문법적 느낌이 뭐냐면 는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7번이 연속적으로 는대로 이어지니까 문장 구조가 단순한 문장 구조. 그러니까 글의 리듬이 없어요. 그런데 또 문장이 길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글 1을 다시 보자 그랬죠. 그러면 4, 5, 6, 7번의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요. 문장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고나 특히 뭐뭐 는 대로 늘어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요. 또 이런 문장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단순해요. 근데 오늘 끝에서 할 얘기인데 문장이라는 것은 리듬을 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탄다라는 거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면 단순한 반복이라서 살짝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의 변화라든가 문장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을 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나 문장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조금 글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거나 이러면 몰라요. 이런 부분은 사실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니니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못 느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자소서를 써놨다라면 어떤 이렇게 고며 는대로 늘어지는 문장의 형태가 연속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문장이 갖는 문제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7번 문장의 공통점은 길어지는 거예요.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4, 5, 6, 7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고쳐 쓰는 활동을 해보자 그랬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어차피 문장 구조가 똑같은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번만 한번 해볼게요. 보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많이는 안 건드린다 그랬죠. 사실 너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문법적으로 너무 완벽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약간 어른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글을 약간 뭐 못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문법적으로 뭐 익숙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게 크게 문법적으로 오류라거나 문장 표현에서 치명적 실수를 하거나 비문법적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냥 인정해 주면서 가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완벽한 형태를 고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너무 이 학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학생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거죠. 문제의 특징이 사라져서 웬만한 거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는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고쳤거든요. 일단은 한 문장에 50자가 넘어가면서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끊는데 어디에서 끊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주셔 고로 시작되는 데서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왜 길게 쓰냐면 자 아직 보지 말고 아직 보지 말고 여기 아직 보지 말고 넘겨야겠다. 아직 보지 말고 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쓰냐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다시 문장을 시작하는 게 내가 생각해 너무 어색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고루 쓰고 그냥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고쳤나 봐요. 여기에 집중해서 봐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걸 어떻게 고쳤어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도 문장 표현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자,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죠. 그러면 서술어가 뭐로 끝나요? 말씀해 주셨습니다로 문장이 끝나죠. 서술어가. 그 다음에 주어가 다시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쵸? 문장이 고루 연결되면서 너무 긴데 앞뒤에가 지금 문장을 딱 자르고 나면 앞에 문장의 서술어와 뒤에 문장의 주어가 중복돼요. 그러면 느낌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늘려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앞문장의 서술어와 뒷문장의 주어가 중복된다 그러면 바꿔라. 바꾼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든 해결해요. 선생님이 해결한 거는 요거죠.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한 내용이죠. 사실 이 문장 전체죠. 이것을 통해서. 그쵸? 그러면 이라는 대명사 하나를 통해서 이 문장의 어떤 중복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조금 더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5번, 6번, 7번 문장 역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느낌과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런 연습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문장을 담아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뭐를?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의미를 담는 거야. 문장이라는 게 뭐냐? 의미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의 문장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핵심을 담아야 되겠죠. 자, 이 문장 보면 이며로 길어졌죠. 그쵸? 시문의 상록수 이며, 이것은 뭐뭐 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1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위 문장의 주제를 써보자. 그러면 주제가 지금 하나예요, 두 개예요? 문장이 두 개죠. 주제가 두 개죠. 그쵸? 자기를 정서적으로 영향을 준 책은 시문의 상록수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를 지적으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책은 이름 참 어렵네요.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지금 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이것은 상록수 다 이렇게 끊는 게 더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소소한 팁인데 여기를 상록수 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상록수 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좀 뭔가 이 상록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다로 써도 되는데요. 선생님과 사실 완벽한 건 없는데 절대적인 건 아닌데 흐름상 자소서는 약간의 구어적인 느낌이 들어갈 때도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일반 글과 달리. 그래서 상록수 이다보다는 상록수 다 이렇게 끊어주는 게 조금 더 구어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다를 써야 될지 다를 써야 될지 이럴 때는 한 글자를 늘려서 이다를 쓰는 것보다는 다를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다를 써서 의미를 강조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문장에 하나만 담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50자 정도의 간결하고 짧고 일관과 덧붙여서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학생의 글이죠. 네, 여러분들한테 준 숙제를 보면 윗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자 그랬어요. 세 가지로. 그러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 세 가지가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글은 제시문의 내용은 뭐냐면 제시문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의 동등한 이해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죠? 사례 1은 상호 균등한 비율의 효율성 이걸 중시하는 내용이라서 제시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고 제시문을 나타내는 게 요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무슨 의미 덩어리예요? 그렇죠. 사례 2는 다수와 소수의 분명한 차이를 긍정했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의미 덩어리를 지금 한 문장 안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숙제를 세 가지로 줬죠. 자, 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필기를 할 때는 제시문의 내용, 사례 1의 내용, 사례 2의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한 문장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두 문장 혹은 세 문장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술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사례는 자, 다음에 보세요. 요 문장이랑 자,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의 이 부분을 합친 거예요. 세 문장으로 선생님이 만들면서 두 사례는 자, 의미 덩어리 첫 번째는 제시문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의 동등한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제시문의 견해, 즉 제시문의 견해를 여기에다 뽑아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1은 이런 내용이니까 긍정적 입장이다. 사례 2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뭐 이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나 혹은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고친 거로 보면 이 내용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너무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읽는데 정말 분석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딱 담아주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요. 자, 선생님 50자 정도로 쓰라 그랬죠. 근데 너무 짧아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50자 미만의 한 20자나 뭐 30자 정도의 문장이 계속 나열이 되면 그런 문장도 많이 어색해요. 자, 이 학생의 글을 보면 총 5문장인데 요렇게 두 문장과 요렇게 두 문장은 많이 짧죠.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3번은 또 너무 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3번은 좀 잘라줄 필요가 있고 1, 2번과 3, 4번은 너무 짧아요. 그러면 볼까요? 가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회비용은 선택과 관련된 개념이다. 딱 느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우리가 쉽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 불필요하게 이 문장에서 뭐가 중복되고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그렇죠? 선택과 관련된 개념인 기회비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중복하지 않고도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죠. 이게 더 한 호흡에 읽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어색해요. 근데 짧은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이 문장이 짧아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앞뒤 문장 사이에 불필요한 중복이 생긴다는 거죠. 기회비용 단어의 중복이 생겨요. 이런 문장도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자 정도의 문장이 사실 가장 편하게 읽히는 문장이다. 50자 정도의 문장이 가장 편하게 읽히는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과 5번이죠. 자, 매몰 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이것도 보면 짧은데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 한 문장 안에서 매몰 비용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서 뭔가 또 여기에서 매몰병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너무 짧게 쓰면 문제가 같은 단어의 중복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도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이런 문장들은 사실 그냥 이 내용이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이 문장에선 과정이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과정이란이 또 있으니까 중복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같은 단어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선택한 방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수 불가한 불이용인 매몰 비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요 정도로 하면 오히려 더 쉽고 편하게 읽히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짧아서 중복되는 문장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처음 쓰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써라? 가급적이면 문장을 50자 정도에서 맞춰서 주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호응시키게 쓰는 연습을 해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문장이 길어질 때는 뭐를 유의하라? 고며 는대로 늘어지는지 유의하고 문장이 짧은 문장을 연결할 때는 앞뒤 문장 사이에 같은 단어의 중복이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절대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 공식은 아닌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강의에서 딱 5강 듣는 정도까지는 이걸 절대 공식화 시키고요. 이제 뭐 뒤에 임정원 선생님 강의 듣고 막 이러면서는 이것들을 살짝 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소서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천자를 써야 되거든요. 자, 한 문장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50자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문장은 그러면 천자는 약 20문장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에서 22문장 정도가 가장 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리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문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 50문장으로 딱 떨어지게 20문장을 쓰면 그것도 엄청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문장을 쓴다라면 그 중에서 50에서 60자 정도의 어떤 문장은 절반 정도의 10문장 정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한 100자 정도로 길어지는 문장도 가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너무 짧으면 이상해. 차라리 고, 묘로 연결해서 한 100자 정도 쓰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대략 한 3, 4문장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한 3문장 정도면 50자 미만의 짧은 문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긴 문장, 중간 문장, 짧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100자 이상을 4개 정도, 4개 조금 많기는 한데 4개 정도 썼다 그러면 짧은 문장은 한 6개 정도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개수를 20개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읽히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좀 처음 쓰는 학생들이라면 자기 자소서 보고요. 총 문장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깜짝 놀랄걸요. 1번 천자 딱 썼는데 보니까 10문장이야. 그런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고요. 어디서든지 배워와가지고 길게 쓰면 좋지 않대. 봤더니 1번 문장이 뭐 35문장이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체로 좀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평가받는 글들은 보면 20자 공식 요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 글의 리듬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죠. 자소서 역시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보면 뭐 긴 음만 있으면 이상하고 짧은 음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과 긴 문장 50자 내외의 문장이 적절하게 어울려서 리듬을 탈 때가 가장 좋다. 그래서 자소서 몇 문장 공식, 20문장 공식으로 일단은 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는 아니다. 짧은 문장으로 쓰더라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뭐 문장 길이가 문장의 수가 25자, 30자에도 상관없고요. 좀 더 긴 문장인데 이 학생 글을 너무 잘 써. 정말 잘 써. 그런 경우에는 뭐 한 16문장, 17문장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10문장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좀 극단적으로 긴 문장이다. 요거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나서는 그냥 문장이 좀 이상한가? 그 다음에 내용이 좀 괜찮아? 이것만 고민하는데 내가 총 몇 문장으로 썼나? 그
그 다음에 긴 문장은 몇 개고 짧은 문장 몇 개인가 이런 것까지 스스로 한번 분석적으로 보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문장이 너무 많으면 묶어주고 긴 문장이 너무 많으면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소서 문장 표현의 기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글 첨삭인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페이지인가요? 그렇죠. 자, 11페이지인데요. 아니군요. 12페이지인데요. 자, 학생글 4번 보면 선생님이 미리 뭐를 해줬어요. 지금 밑에 고쳐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쳐 쓴 내용을 써놨죠. 그쵸?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숙제는 뭐냐면 그 밑에 별로 있는 문제 3개가 있죠. 1, 2를 첨삭과 같이 묶은 이유, 그 다음에 3의 서술어를 바꾼 이유, 그 다음에 고를 묘로 바꾸고 때로는을 추가한 이유는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숙제예요. 자, 보면 가는 지위 역할에 따른 역할의 충돌 현상인 역할 갈등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역할 갈등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적정해요, 짧아요? 그렇죠? 50자 미만이죠. 짧죠? 근데 짧은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뭐죠? 역할 갈등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후반부에 지금 역할 갈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면 다시 주어부에 역할 갈등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복되는 간격이 너무 짧아요. 이런 경우에 근데 문장이 짧은 문장이야. 근데 단어가 중복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묶는 게 차라리 낫다. 물론 서로 다른 내용을 묶으면 안 되겠지만 보면 둘 다 사실은 역할 갈등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가는 지위에 따른 역할의 충돌 현상인 뭐와 역할 갈등과 이의. 자, 역할 갈등이란 말을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의 하면 이가 역할 갈등을 밟게 되죠. 그러니까 역할 갈등의 개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이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쓰는 게 한 호흡에 보다 자연스럽고 하나의 주제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면에서 보면 역할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화제를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역할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즉 이 글의 화제는 뭐다? 역할 갈등과 해결 방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의미 단위, 의미 덩어리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묶은 거죠. 그러면 답 나왔죠. 1, 2를 첨삭과 같이 묶은 이유는 무엇이냐? 표현 면에서 자, 표현의 문제에서로만 보면 단어의 중복이 있어서 흐름이 어색하다. 이거는 어떤 흐름의 문제예요. 문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미의 내용에서 보면 1과 2를 합친 문장이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굳이 두 문장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뒤 보죠. 3. 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글이다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첨삭을 했어요? 나는 이것도 조금 어색하거든요. 사실은 약간 그 의미가 명확하진 않아요.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중의적인 의미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살리겠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일탈 행동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렇게 했죠. 뭘 바꿨습니까? 많이 안 바꿨죠. 그리다를 서술한다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 앞으로 돌려볼까요? 그쵸? 제시문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명이다 이랬잖아요. 설명이다. 제시한다. 그 선생님이 수정한 거에서는 제시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가와 나는 보면 서로 비슷한 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자기 한 편의 글 안에서 하나는 뭐뭐를 제시한다, 설명한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는 글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대구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술한다. 앞에 선생님이 수정한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시한다라는 동사형으로 선생님이 첨삭을 했죠. 그러면 같이 동사형으로 해서 서로 대꾸를 맞추는 게 좋아요. 이게 2번의 답이에요. 서술어에 대꾸를 맞춘 거예요. 성격을 좀 유사하게 맞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시한다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서술한다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연속적으로 같은 서술어가 반복되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또 단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구를 맞추되 서로 조금은 다른 단어를 써주면 대구를 맞추면서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흐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구라는 게 여러분 대구 배웠잖아요. 반복법이 아니에요. 대구라는 거는 구절을 비슷하게 맞춰서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단어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반복인 거고, 대구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른데 문장의 리듬과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다를 서술한다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죠. 일탈행동의 기준은 사회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하고 이 행위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바꾼 내용은 지금 뭐죠? 그렇죠. 변하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알겠죠? 아까 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는 서로 뭐 할 때? 앞뒤 내용이 서로 유사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의미가 보면 앞과 뒤가 서로 유사한 내용, 대등한 내용은 아니에요. 논리적인 관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고를 묘로 바꾼 거예요. 변화하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묘의 쓰임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또 고로 해서 굳이 이렇게 쉼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묘를 씀으로 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 호흡에 읽히게. 여러분은 절대로 쉼표를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적어놔야겠다. 쉼표 사용 금지는 아니야. 금지는 아닌데 쉼표 사용을 자제하라는 거죠. 쉼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침표랑 좀 유사한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장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쉼표를 딱 찍어주면 일단 호흡이 한번 끊겨요. 한 문장은 한 호흡에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흐름이 뭔가 딱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게 가장 좋은 문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묘로 바꿨더니 변화하며 이 행위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변화하며 행위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변화하며 때로는 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거는 의미 따니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행동이라는 게 완지 이거는 이 행위라는 것은 일탈행위를 말하는 거죠. 일탈행위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일탈행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약간 논리적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때론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뭔가 이거는 한 호흡으로 읽히면서 의미 단위도 조금 더 명확하게 가고 조금 더 짧아졌죠. 왜 짧아졌어요? 행운이라는 말을 빼면서, 불필요한 단어를 빼면서 한 호흡으로 읽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런 경지가 이런 경지 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저렇기도 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도 말고 너무 짧게 쓰지도 말고 너무 중복을 주지도 마라. 그런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글이 쉬운 글이냐? 쉽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쓰기에 쉬운 글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읽는 사람이 쉬운 글이냐? 좋은 글이냐? 한 문장의 길이를 50자 내외로 했을 때 한 호흡에 쉽게 읽힌다. 그 다음에 고며 는대로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소서 안에서 학생의 글처럼 매 문장마다 뭐뭐 는데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문장은 금지입니다. 그렇게까지 길게 쓰면 안 되고 전체에서 한두 문장 정도는 이렇게 써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는 주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또 역으로 짧은 문장으로만 서술하면 불필요한 중복이 생기고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나 짧은 문장으로 연결되면서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될 때는 한 문장으로 묶거나 다르게 바꿔라, 변화를 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의 경지는 뭐다?
복문이라는 건 좀 긴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과 긴 문장, 50자 내외 문장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연결되면서 쉽게 읽히는 글, 이런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강과 2강에서 문장 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문장 쓰기에서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요. 개념의 방을 만드세요. 알겠죠? 주어 서술의 호응부터 맨 마지막에 리듬까지 이렇게 하면 방을 만들어서 핵심만 정리하면 한 10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 10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 어렵지 않아요. 이 10가지의 기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요. 자기의 자소서를 항상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소서를 위한 문장 표현은 지금 다 끝이 났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 안 해도 되니까요. 선생님 믿고 자신이 쓴 자소서만 찬찬히 보고 문장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보일 겁니다. 자, 선생님은 다시 3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안녕.